미리 보는 인터배터리 2025 배터리 3사는 이런 걸 들고 나올 겁니다. 일부의 뇌피셜이 섞여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배터리 2025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2025입니다. 2025년도 언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3월 5일날 갈 것 같아요. 3월 5일날 취재차에서 가서 저희 그 촬영 기자랑 같이 가서 찍을 거 찍고 취재할 부분 취재하고 볼만한 거 있으면 보고 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가 인터배터리 2025인데 이제 이게 한국판 CES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CES가 전자 IT 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대단한 행사라면 인터배터리는 배터리 관련 총 기술을 망라하는 집약체다. 글로벌 컨퍼런스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만의 잔치가 아니라 세계 기업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고 또 취재도 오고 관심을 갖고, 지난해 갔을 때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중국 취재진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 왜? 지들은 이제 서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의 배터리 우리나라의 시장의 지위, 이런 것들이나 미래의 모습을 여기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특히 투자자들은 여기서 내가 여기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본인이 각자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가볼 만하다. 혹은 이 기사나 아니면 내용들, 영상들을 꾸준하게 좀 보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인터배터리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화두, 지난해 핵심 화두 제가 이거 다 짚어드렸었어요.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난해 핵심 화두는 ESS, 그 다음에 46파이, 이런 배터리의 다양성 확보가 있었어요. 특히 ESS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SBB, 삼성 배터리 박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요번에 그 수주한 것들, 그런 ESS 있었고, SK온도 ESS를 앞쪽에 놨었어요. 근데 미래 방향성이 ESS 약간 좀 작년에 어색했어요. 왜냐면 ESS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앞에서 봐갖고 여러분 ESS가 다 있던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해 뭐가 많이 나왔어요? ESS 수주 늘어나고, 올해 뭐라 그래요? 캐즘을 이길 무기로 ESS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ESS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뭐 나왔었어요 지난해? 46파이, 저전력 LFP, 그 다음에 고전압 미드니켈, 리치망간, 그 다음에 일반 LFP 관련해갖고 여러가지 양극재들부터 해가지고, 하이엔드가 아니라 중저가 모델부터 세그멘트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줬고, 그 다음에 CTP, 셀투팩, 그 다음에 파우치 기술의 발전, 파우치도 그 다음에 SF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개선된 배터리 나왔었고, 그 다음에 셀투팩 가지고 왔었고, LG엔솔에서는 또 이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는 소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축소시켜갖고 보여줘가지고 각자 기업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해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개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소개된 것들 중에 상당수가 지난해 하반기 안에 수주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제가 막 수주 나올 때 여러분 이거 인터배터리에서 나왔던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향후에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 요맘때쯤에 수주로 이어지면서 계속 기술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당장 이것 때문에 오른다 주가가 내린다가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투자를 더 할지 말지, 그리고 이런 기술이 언제쯤 접목이 돼갖고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예측을 잘하고 확률을 높이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자, 올해 인터배터리를 크게 보면 첫 번째 이럴 것 같아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강점을 부각할 것 같고,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줄 것 같고요.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 우리가 요거 약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지롱, 이런 걸 보여줄 것 같아요. 배터리 3사의 특징은 각기 다른데 이번에서도 이번 전시에서도 그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걸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은 요번에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미래 가능성을 깨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LG에너지 솔루션의 혁신 기술 전시 주제래요. 커요. 이번에도 전시장 지난해에도 컸는데 굉장히 커요. 갖고 EV하고 넌 EV 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EV만 가는 게 아니라 EV가 아닌 쪽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혁신 배터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생활 전체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강조하고 힘을 싣고 있는 게 46 배터리입니다. 46 시리즈, 4680, 4695, 46120. 이거 대중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어제 저녁에 밝혀왔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공식 그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검정색으로 갖고 20초짜리 또 티저 올라와 있는 것도 보입니다. 2170 대비해 갖고 뭐 5배 좋고 뭐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원래 2170보다는 지금 이제 파우치형을 쓰거나 아니면 각형을 쓰거나 했던 게 이제 공간 활용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걸 이제 46으로 늘려버리니까 공간 유유 공간도 많이 안 남고 그리고 효율성도 좋아지니까 오히려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성능을 더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배터리 모듈 팩 솔루션 CAS에 대해서도 전시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투팩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는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꽂는 거예요. 조립해갖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배터리 무게 비용을 절감한 기술인데 지난해 이 셀투팩 소개가 된 뒤에 요게 이제 몇 달 뒤에 르노향 LFP 수주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초 LFP 셀투팩 공정 솔루션이 적용이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얘기 나온 다음에 몇 달 뒤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CAS도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LFP 셀투팩 요것도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예요. LFP 한다 그랬잖아요. LFP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니켈 함량을 줄이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안전성까지 잡은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였으니까 성능을 높인 LFP 셀투팩도 나올 거고요. 고전압 통해 갖고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린 고전압 미드니켈. 미드니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정성을 잡고선 그 다음에 중저가 라인에서 들어가는데 고전압으로 밀도를 딱 끌어올려 버리니까 얘가 지금 하이니켈 대비해 갖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떨어져. 그러면 얘를 넣어 갖고 중저가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얘도 좋겠죠. 그리고 파우치셀 이런 거에 대한 발전 정도도 알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형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보도자료에서 안 나오는데 각형 지난해 12월에 GM이랑 각형 배터리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이후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제 얘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미국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 앱테라 모터스의 태양광 모빌리티 차량이 전시가 직접 된대요. 이 차가 전시가 된대요. 이 차가 왜 전시가 돼요? 얼마 전 CES 2025를 통해서 전해졌던 수주 소식이 예내하고 있었죠. 7,400억 원 규모 미래 모빌리티 진출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앱테라 모터스 한마디로 요거 이제 태양광이랑 같이 달아갖고 가는 건데 태양광만으로도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가 달려가지고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 지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네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 MOU 맺고 지금 이제 지금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 직접 이제 전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ESS에 대한 전시도 있을 텐데 ESS는 뭐 당연한 거예요. 고용량 LFP, 롱셀 JF2셀 기반 컨테이너 제품, 뭐 JF2AC 링크 이런 거를 비롯해 갖고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요것들이 이제 기술 발전 상황이 공유가 되면서 우리 ESS는 기본이죠 라고 하지 않을까. 참고로 지난해 말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하고 7.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그게 JF2 AC 링크였습니다. 이게 뭐였다고요? 지난해에 나왔던 JF2셀 기반으로 된 컨테이너 제품인데 이게 어떻게 또 잘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보여줄 것 같아요. EV하고 넌 EV 얘기를 했던 게 뭐 저기 탈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아니면은 항공기나 이런 데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소형 배터리 셀이 탑재된 로봇 이게 요번에 조금 이제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의의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전기차 하면 그 배터리하면 전기차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보는 건데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파이로 봤을 때는 배터리가 훨씬 큰 시장에 있어갖고 그 배터리라는 시장 안에 그 안에 이제 전기차가 일부가 들어가는 거 거기에 로봇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우주선도 있을 수 있고 드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런 고정관념의 탈피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에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로봇 등이 전시가 된다면 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LG엔솔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LG엔솔이 지난해에도 할 게 많았어요. 좀 삼성 SDI
여기도 지금 이제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의 일상 인텔리전트 라이프. 이렇게 슬로건입니다. 열 전파 차단 기술 선보이면서 자사 각형 배터리의 차별화된 안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각형 배터리 얘기를 좀 할 건가 봐요. 노트 TP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품의 특정 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셀과 셀 사이에 적용된 안전 소재 등에 의해서 다른 셀로 열이 전파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기술. 한마디로 뭐예요? 안전성. 지난해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좀 이제 강조를 하고, 특히나 각형이 안정성이 제일 좋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폼팩터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각형은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각형은 SDI인데 안전성도 잡았고, 우리가 또 이제 기술력도 잡고 있고, 지금 밀도도 좋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열 전파 차단, 노 TP 지금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자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는 차세대 기술력으로 꼽히는 원통형은 기본적으로 3사 모두 전시를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템리스 방식이라고 전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템리스는 전원 공급 장치하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 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이 템리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기존에 전시해왔던 4695 이런 BMW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6 시리즈와 함께 템리스가 적용된 50A 그 초출력 21700 이 배터리까지 공개할 예정이어가지고 46파이, 21파이 해가지고 원통형 당연하고, 그 다음에 노TP 요거 이제 각형 배터리 이런 얘기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할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산 계획을 소개한 바가 있었어요. 지난 인터 배터리에도 우리가 제일 빠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가장 빠른 모습들을, 양산화 시점도 가장 앞쪽으로 담기고 있거든요. 전고체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SDI인 만큼 당연히 개발 현황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 상용화 목표예요. 그거 그대로 유지한 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컨콜 당시에 다수의 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해서 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서 다음 단계 샘플을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지금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고객사들한테 제품 샘플을 공급 중인 걸로 알려지고요. 지금 샘플 공급처는 한 5개 정도 지금 확대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많아요. 실물 크기의 차량 하부 구조 목업의 탑 터미널 각형 배터리와 사이드 터미널 각형 배터리 탑재한 셀투팩인데, 그러니까 셀투팩 그냥 어렵게 했는데 셀투팩 컨셉 제품입니다. 얘는 컨셉이에요. 컨셉. 뭔지 아시죠? 그리고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이제 양극과 음극 단자가 상부에 위치한 탑 터미널 방식과 달리 사이드 터미널은 측면에 배치해가지고 에너지 밀도, 안전성, 그래서 SDI 계속 강조해요? 안정성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그러니까 업계에서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 지난해 삼성 SDI가 전고체에 집중하느라고 외적 성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좀 더뎠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요번에 그래갖고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좀 성장을 했느냐, 요런 것들도 좀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ESS 잘해요, 얘네. ESS는 원래 잘하던 애들이 삼성 SDI여가지고, 전력용 ESS 솔루션인 삼성 배터리 박스 SBB 1.5 요거 이제 당연히 전시될 거고요. 지금 출시 준비 중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2.0 버전이거든요. 요거 샘플 제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SK온은 지난해에는 어드밴스드 SF 배터리, 그 다음에 윈터 LFP 나왔어요. 윈터 LFP는 이제 추워졌을 때 그 에너지가 손실이 별로 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고, 어드밴스드도 지금 파우치형인데 굉장히 진일보된 거다, 이렇게 나왔었죠. 올해는 Dream Onward to the Future,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치다. 뭘 더 어렵겠어. 예. 주제로 현재와 미래의 배터리 트렌드를 선도할 제품과 기술을 공개한다. 자, 보시면 각 사가 달라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SK온의 약점은 뭐예요? 폼팩터가 단순하다. 근데 이번에 폼팩터를 좀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원통형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원통형 우리도 진출합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원통형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원통형 배터리 개발 전략 방향성 소개하고, 파우치뿐만 아니라 원통형에 우리도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나타내려 하는 셈이죠. 지난해 하반기에 원통형 파일럿 라인을 준공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여기서 이제 선보이는 자리가 될 거예요. 각형 배터리는 양방향에 이어서 단방향 모델을 추가해서 전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각형 배터리에 전시된 게 이제 G 폴딩 스태킹 기술인데,
이게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갖고 지폴딩 스태킹 기술도 여기 작년에 갔을 때 보여줬는데 또 보여주고, 급속 충전 솔루션도 소개하면서 기술력을 좀 자랑할 예정이다. 강점은 뭐예요? 파우치형 배터리죠. 파우치형 배터리 포트폴리오 확장, 그리고 이거 뒷받침하는 기술력 보여주는 걸로 해갖고 우리가 성능, 수명, 안정성 좀 잘 잡고 있다. 근데 그걸 어디다가 한다?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미드니켈 배터리 뭐예요? 그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니켈을 좀 줄인 거죠. 트라이니켈 막 95인데 니켈 용량을 60에서 70까지 줄여갖고 원가도 줄여버리고, 대신 밀도는 좀 줄어들겠죠. 주행거리도 대신 그걸 전압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좀 하는 건데, 우리도 할 줄 안다. 수명, 안정성 다 잡았다. 그래서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도 공개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원통형도 이번에 공개를 하고 고전압 미드니켈도 하면서 폼팩터 다양화시킨다 라는 게 보여지고 있죠. 또 ESS 당연히 합니다. 직병렬로 이은 차세대 DC 블록을 10분의 1 크기 모형으로 작년에 공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올해 역시 ESS 승부처니까 소개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 외에 이제 무선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 안전성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안전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LG엔솔도 그렇고, 그다음에 SK M무브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액침 냉각. 지난주에도 액침 냉각 SK도 해요라고 했잖아요. 액침 냉각 기술,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최신 기술도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뭐가 핵심이에요? ESS 핵심으로 지금 올해도 어차피 있을 겁니다. ESS 시장은 지금 견고한 성장세가 올해도 예상이 됩니다. 캐즘을 이겨낼 먹을거리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 기조 강화로 권역별 재생에너지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고, AI빨 지금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가지고 ESS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2026년부터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북미 현지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분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사들은 이번에도 전면에다 ESS를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전고체 소개는 당연하죠. 꿈의 배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ASB 주도권을 쥐려고 할 거고요. 기존까지 LG에너지 솔루션도 뭐 출시 계획은 밝혔는데 좀 약간 늦긴 하죠. 근데 요번에 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지 봐야 될 것 같고, 2026년 상용화는 고분자계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업데이트 할 거고요. SK온도 고분자 산화물 복합기하고 황화물계 두 가지를 지금 개발 중으로 알려지는데, 역시나 우리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전 부분은 어때요? 화재 관련 불안감이 지금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BMS 시스템은 기본이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야.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알려주는 거, 그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할 거고, 그다음 뭐 선 없어도 될 거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노티피 열 전파 차단 해가지고 각형 배터리 안전성을 더욱더 강조시키는 거고, 그래갖고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면서 입증을 하려고 하고, SK온은 G폴딩 기법 이런 것들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이번 인터 배터리 ESS 46파이 원통형, 그 다음에 전고체, 그래갖고 안전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재 장비 기업들도 우리의 새로운 기술 현황, 그리고 공정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인터 배터리의 의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대중성을 좀 잡아갈 수 있어요. 여기 기사가 나면은 투자자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아,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라고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높이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해가 그랬죠. 관심이 높아진 만큼 수급 개선도도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인터 배터리는 전기차가 배터리에만 들어가, 배터리는 전기차야, 이런 식으로 일원화돼 있는 그런 공식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LG엔솔도 EV, 넌 EV 따로 한다 그랬잖아요. 각 기업들은 발전된 저마다의 기술력을 통해서 당장 극복해야 되는 캐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나아가서 이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수단의 핵심이 배터리라는 걸 강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S가 뭐 첨단 모빌리티 AAA, 여기 이제 요번에 현대모비스에서도 요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다음 VPP 가상발전소, 로봇 선박 우주선 뭐 이런 것까지 전방위적인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만 보세요. 이 자리부터는 참고해서만 보시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 다 담진 못했어요. 기조 연설부터 해갖고 주요 세션을 살펴보면 뭐 정경환 LG엔솔 상무가 전기차 캐증국고를 위한 싸움 전략, 쭉 이런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캡처하셔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뭐 황원필 LG에너지 솔루션 사업 담당도 가산발전소 여기 보시면 유형
이런 것들이 있고 양재현 이사가 차세대 양극재 기술, 김준섭 PNT 대표도 건식 전극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셀업체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필요하면 뭐 소재 쪽도 같이 해보면서 인터배터리에서 선보일 만한 내용들 미리미리 향후에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